자, 그럼 여러분들 254페이지예요. 오투책으로, 통합과학 오투책으로 254페이지고요. 자, 타이틀을 뭐라고 써있냐? 3.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고 해갖고 몇 장 안 돼요. 내용상으로는 몇 장 안 되는데 이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따지면은 거의 한 단원이에요. 내용을 겁나 띵겨먹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파트가 내용상은 별거 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에서 문제 낼 때는 2학년 지구과학에 있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다 끌어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되게 쉽게 배우는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파트예요, 여기가. 자, 거기 보시면 기후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기후. 자, 기후가 뭐냐? 자, 기후.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오늘 아까 보니까는 날씨 좋더만. 오, 하늘이 그냥 파란 게 아주 그냥 높죠? 하늘이 높고, 그냥 되게 하늘도 깨끗하고 좋은데 공부해야 돼. 그쵸? 안 됐다. 데이트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쵸? 저도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에는 데이트 했는데, 가을에. 지금 며칠이죠? 10월, 오늘이 30일이죠? 오늘 예안이 생일이구나. 예안이 생일이어서 어저께 케이크 사주고 다 해줬는데, 어저께 육회 사주고 고기 사주고 다 했는데, 오늘은 저기 뭐지, 마라탕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마라탕 드시고 계세요, 지금. 어쨌거나. 아직도 기억이 나네. 10월 25일 날 집사람하고 첫 1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데이트 했었는데, 아니다. 아야, 11월 5일. 10월 25일은 결혼기념일. 다른 여자 아니에요. 10월 25일 날 다른 여자랑 1일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1일 하기로 한 여자가 그때 그 여자가 저기 결혼한 여자니까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자, 그러면 날씨는요. 오늘 날씨죠. 오늘 날씨예요. 근데 기후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들의 그냥 평균값, 그걸 기후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그 기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나타내는 게 기후 변화예요. 자, 기후가 변하는 이유,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자, 변화의 원인은 내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적 요인, 그럼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구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지구를 층상구조로 따지면 직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기권까지 포함시키죠.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바깥 부분, 외권이죠. 그러면은 요 안쪽 기권까지 해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면 이건 내부적 요인이고요. 바깥쪽 외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외부적 요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지구 내적 요인 해갖고 첫 번째 화산 분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지구 기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지구 기후를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둘 다 돼요, 얘는. 선생님 뭐예요? 그럼 어쩔 때 높이고 어쩔 때 낮춰요? 이거 구분 다 하셔야 돼요. 자, 화산이 분출됐는데 화산 분출이 주로 가스 형태로 많이 분출된다. 화산이 분출되면서 화산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럼 화산가스가 많이 나오면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예요. 그 다음에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가스 뭐 이런 거, 황화수소 이런 게 좀 들어있는데 제일 많은 게 수증기,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딱 떠오른다. 그럼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어요? 얘랑 같이 연관돼서? 그렇지. 지구온난화. 그쵸? 지구온난화예요. 자, 대기 중에 이 기체가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강해져요. 온실 효과가 강해진다는 소리는 지구 기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더워진다라는 걸 뜻해요. 어떤 화산이 가스가 많이 분출됐다. 그러면 지구를 더워지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 얘기가 나온다. 자, 화산재는 뭐죠? 그냥 찌끄러기들이죠. 화산재가 분출이 돼갖고요. 성층권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이 화산재가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된 층이죠. 그럼 성층권에서 화산재가 쫙 뭘 가려요? 그렇지. 햇빛을 가려요. 그럼 지표면에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지구 기후를 어떻게 하강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화산 분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무조건 기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단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화산 가스가 많은 건지 화산재가 많이 분출된 건지.
그래서 기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분출로 인한 대기 투과율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화산재의 영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표면 변화로 인한 반사율의 변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표면이 그러면 태양에서 우리가 주로 받는 건 이제 태양 에너지니까 지표면인데 태양빛이 들어와서 바로 반사가 돼요. 반사가 많이 된다는 소리는 흡수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구에서 흡수를 못 한다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반사가 많아지면 써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기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쪽으로 가면 돼요. 혹은 반사율이 작아져요.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원인에 의해서 반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기후가 낮아집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반사율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구 기후가 다시 높아집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되게 구분하기가 경우에 따라서 되게 많은데요. 하나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지표면이요. 그러니까 어떤 표면이 매끄러워요.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이 있고요.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언제 반사가 잘 될까요? 매끄러운 표면 아니면 울퉁불퉁한 표면? 매끄러운 표면에서가 반사가 잘 되겠죠. 제 피부가 아주 매끄러워요. 그러면은 반짝반짝 빛나겠죠. 근데 제 피부가 분화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툴두툴하니까 반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는 나도 피부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렸을 때 진짜 피부 좋았는데 사람들이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얼굴 하얗다고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이게 다 군대 때문이야.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피부가 썩었어 아주 그냥. 하도 위장크림 발랐더니. 그거 뭔지 알죠? 그거 검은 거 칠하는 거면. 여러분 맞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까만 거 칠할 때 막 이렇게 칠하죠. 이렇게 칠하죠. 군대 가서 그렇게 칠하잖아요. 욕 먹어요. 알았죠? 그리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칠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고참이 뒤통수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쳤냐? 그러면서 시꺼멓게 발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까만색만 바르면 돼요. 얼굴 시꺼멓게 칠하면 돼요. 위장 까맣게 있어야지 안 보일 거 아니야. 저쪽에서 적이 나를 발견 못하게. 괜찮아. 군대 갈 일 없어. 수연이는. 네가 원하지 않는 한은 못 가. 알았죠? 대신 저기 뒤에 계신 저 두 분은요. 원하지 않아도 가야 돼요. 파이팅. 응? 공익은 뭐 아무나 가냐? 자식아. 공익. 그것도 괜찮지. 군대 안 가도 되고. 자, 재밌는 사실. 저는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제 발로 갔어요. 신기하죠. 저는 군대 안 가도 됐었거든요. 제가 꼭 가겠다고 각서 쓰고 내가 갔어. 미쳤지 내가. 자, 그러면은요. 표면이 빵빵하면은요. 반사가 잘 돼요.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요. 반사된 빛이 들어와도 난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잘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표면이 매끄럽냐, 표면이 울퉁불퉁하냐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빙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빙하. 여러분들 빙하 얘기 들어보셨나요? 빙하.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빙하는요. 뭐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게 빙하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육지가 있어요. 땅이에요. 땅에 눈이 내려요. 눈이 내려서 그게 안 녹고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 무게에 의해서 계속 눌려서 단단해진 눈이 빙하예요. 그러면 빙하가 생기면 자 여기 육지였어요. 처음에 소리 잘 들어가죠? 여긴 육지였어요. 육지였는데 그 위에 빙하가 쌓였어요. 자, 그럼 빙하는 표면이 매끄럽죠?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잘 반사돼요. 자, 그런데 지구가 더워져 갖고 빙하가 녹았어요. 내가 싹 다 녹아가서 뭐가 드러났어요? 울퉁불퉁한,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한이에요.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한 뭐가 드러났죠? 지표면이 드러났죠. 이러면 반사율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럼 반사가 잘 안 됐으니까 지구 기후를 높이는 영향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또 숲이 있어요. 자, 땅에 나무가 자라요. 자, 이 상태에서 나무가 있다가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선 간에 나무를 다 잘랐어요. 벌목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드러나죠? 지표면이 드러나죠. 그러면 나무가 있을 때보다는 지표면이 오히려 맨들맨들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가 있을 때는 반사율이 작다가 나무를 베어버렸더니 반사율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사막화가 돼도 역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역시 반사율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반사율은 그냥 생각만 할게, 아,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다. 근데 그게 매끄러워졌다. 반사율 증가. 표면이 매끄러웠는데 상대적으로 다시 울퉁불퉁해졌다. 그럼 반사율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됐죠? 반사율은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다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의 변화로 인한 해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수륙분포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구는요, 지금 현재 지구는 아시아 대륙도 있고요, 미대륙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륙들이 지금 나눠져 있죠. 그런데 과거 고생대, 중생대를 거치면서 이 땅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땅들이 움직여서 땅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을 때도 있고 다시 또 서로 멀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과거에 땅이 하나로 다 뭉쳐져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땅덩이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요, 딱 둘 중에 하나죠. 땅이냐, 나머지 바다냐. 여기는 땅과 바다가 적절하게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따져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땅은요, 햇빛을 받으면 쉽게 가열이 돼요. 햇빛이 없으면 쉽게 온도가 내려가요. 물은요, 상대적으로 비열이 높아가지고 햇빛이 비쳐도 천천히 물이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바다하고 땅 사이에 압력차가 발생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순환이 생겨요. 대기 순환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때는 요때하고요. 요때하고 대기 순환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는 날씨가 다르네요. 기후가 다르네요. 기후 변화는 별거 없어요. 이때는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맨날 2등급 맞던 사람이에요. 그쵸? 2등급 맞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시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1등급 맞았어요. 이것도 이변이에요. 그죠? 아니면 내가 2등급 맞던 애인데 한 6등급 맞았어요. 이래도 이변이에요. 그쵸? 별건 없어요. 이변이야. 그렇잖아. 우리나라 축구가 결승까지 갔어. 이변이야. 그치? 우리나라 축구가 예선 탈락했어. 그것도 이변이지. 아니지. 16강을 못 가요. 그거는 본전이지. 예선까지는 가잖아, 보통은. 아니야, 언젠가부터인가 그래도 본선까지는 가더만. 예선까지는 통과하더만, 그래도. 에이, 아무리 관심 없어.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쵸? 뭐, 저 같은 얼굴 정도면은 뭐, 어디까지는 입장 가능하다. 그쵸? 어? 아니지.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하고 이때하고 기후가 달라졌겠죠? 수력 분포가 달라지면서. 왜? 비열차가 나는 애들이 다르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류 변화. 이 안에 지나가는 바닷물도 난류하고 한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육지가 위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가 옆에 흘러요. 우리 집 옆에 바닷가가 찬물이 지나가요. 그럼 다른 데 비해서 우리 동네가 지금 서늘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혹은 위로 올라가는 물 난류가 있어요. 그럼 내가는 다른 위도에 비해서 좀 따뜻하겠죠, 우리 집안이. 그런데 수륙 분포가 바뀌어서 한류 난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에보다 더 추울 수도 있고 더 더울 수도 있죠. 역시 기상이변이에요. 자, 그래서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한 해류 변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온실 효과에서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수증기가 1등이에요. 1등이 수증기예요. 2등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기 중에 온실 효과가 증가되는 이유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죠. 근데 인간이 인위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수증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영향력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바로 수증기예요. 물을 가열했을 때 수증기 김. 공기 중에도 수증기 있어요, 지금. 습도. 흔히 이제 습도라고 하는 거.
겨울에는 습도가 좀 낮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에 습도가 좀 높죠. 이런 수증기양. 화산 분출하면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니까 화산 분출로 인한 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의 반사율 변화인데 이거는 인간이 조금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수륙 분포의 변화 이건 어떻게 인간이 못해요. 이거는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거는 조금 줄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인간이 또 구분하셔야 될 게 지구 내적 원인이야 이거 이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이 뭐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예시를 들어주고 이게 기후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지구 외적 변화 이게 어려워요. 거기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뭔가 의미 있지 않아요? 자전축 기울기. 이게 수식적인 거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고 기분 더러워요. 그쵸? 맞아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쵸? 생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까다로워요. 지구 공정 궤도 모양의 변화? 어허, 이건 또 뭔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태양 활동 변화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중에서요, 태양 활동 변화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걔는요, 가로치고요, 주기가 11년 주기예요. 태양의 흑점이 많아졌냐, 적어졌냐예요. 그냥 태양이라는 난로가 조금 더 뜨겁냐, 조금 더 차갑냐 싸움인데 이게 11년 주기로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11년보다는 많이 살았죠? 그럼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조금 더 태양이 활발했을 때도 있었고 좀 약했을 때도 있었다는 소리고요. 거기 나머지 세 개는요. 무슨 최소한 뭐 한 수십억 년 이상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좀 길어요, 주기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까지 못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잠깐 대기, 지구 외적 원인 해갖고 요거는 따로, 저랑 따로 할게요. 이건 시간 내가지고 요건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과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년 전에 날씨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상청에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건 인간이 기록을 남기고 기후를 측정했으니까 있어요. 문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0년 전의 기후는 어땠을까요? 100년 전이면은 인간이 날씨를 측정하진 않았을 건데 그래도 어디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 가면 어디 뭐 좀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요? 뭐 세종 몇 년, 기근이 들어, 햇빛이 쨍쨍하여 뭐 가뭄이 지어서 농민들이 힘들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좀 더웠구나, 뭐 가뭄이 적구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어요. 혹은 요 근래 몇 년 들어 기후가 추워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소빙하기가 온 거예요. 보통 이름 뭐더라? 중종 때가 아마 소빙하기일 거야, 아마 우리가. 뭐 쓸데없는 거 더럽게 많이 알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 거 이제 그러면 뭐예요? 과거 문헌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전이야. 그거보다 오래전에 한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글자를 안 남기네, 지금부터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어렵네. 그러면 방법은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유물들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전이야. 신석기 시대나 고생대, 중생대, 아니 신석기인데 고생대, 중생대, 신석기야. 아니 신석기를 자꾸 신생대야. 그러면 그때는 뭘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화석을 연구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화석을 연구해 봤는데 고생대 때는 주로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화석이 잘 나와. 그럼 이 지역은 과거에 따뜻했나 봐 하면 되는 건데 한 중생대나 신생대쯤 갔더니 주로 사막같이 물이 별로 없는 지역 혹은 아주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 나와. 그러면 이때는 추워졌나 보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석 연구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빙하 코어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빙하는요. 눈이 내려서 차곡차곡 쌓인 거라 그랬죠. 그러면 빙하는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닥이고요. 빙하가 이만큼 쌓였어요. 여기 빙하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과거겠죠? 그럼 눈이 내려서 쌓인 거니까 눈이 내리면서 그 당시에 눈과 눈 사이에 그 당시에 기체가 갇혀 있을 수 있죠. 그 기체들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요거를
구멍을 파는 거야. 실린더 모양으로. 실린더 모양이면 우리말로 뭐냐? 실린더 모양이면 와 원기둥. 실린더. 원기둥 모양으로 얘를 파는 거야. 이렇게 쭉 파고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요거를 쏙 뽑는 거야 이제.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기방울의 성분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있네. 이 당시에 좀 더웠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보시면 물이니까 이게 수증기니까 물이 굳어진 거잖아요. 얼음 형태로. 그럼 저 물의 성분을 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는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가 산소 16분에 산소 18의 비율을 얘기한다. 동위원소 비율을 얘기한다. 그럼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학교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저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난 통합과학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몰라도 돼. 아니야, 난 내년에 지구과학을 공부하게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거 알아두시는 게 신상이 좋겠죠. 그럼 결국은 나는 몇 번째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택은 하지만 두 번째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 중이에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건가? 가스라이팅이? 그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라이터를 뭘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가스라이팅이라고 무슨 라이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게 뭘 사람을 어떻게 뭐 세뇌시키는 거야? 뭐 그런 거 같더라 약간.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다. 잘생긴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1년쯤 지나다 보면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뭐라는 거야 저 사람.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그렇다 쳐주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지금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약간 긍정의 마인드. 아니야. 올 기말고사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렇구나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갖고 이제 좀 잘생긴 사람 옆에 지나가도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요. 그래서 빙하 코어 연구가 이 소리예요. 그런데 빙하 코어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빙하가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된 건 못 봐요. 고생대나 중생대까지는 못 보고요. 끼케야 신생대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기간은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빙하 코어 연구로 고생대의 기후를 관찰한다. 그러면 틀려요. 됐죠?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자, 나이테가 뭔지 모르시는 분? 나이테는 다 알죠? 나이테는 왜 생기죠? 여름에는 좀 잘 자라다가 겨울에 못 자라고 또 잘 자라다가 못 자라고 그래서 생기는 게 나이테예요. 그러면 나이테를 봤더니 특정 시기에는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가 멀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그때는 비도 많이 오고 따뜻했나 봐 라는 거고 특정한 시기에는 나이테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요. 그럼 얘가 추워서 못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테 연구도 문제점이 하나 있죠. 아주 오래된 거는 못 봐요. 집까짓게 나무가 자라봤자 뭐 설마 고생대 나무겠어 그게. 그쵸? 그럼 신생대 나무도 안 되겠다. 무슨 몇만 년 전인데 그치? 식물의 나이가 무슨 몇만 년 하기도 좀 그렇고 그치? 몇만 년 정도면은 천연기념물이네 그 정도면.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고 그래서 과거 기후는 근데 어쩌다고 되어 있죠? 지질시대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지질시대. 여러분들 지질시대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는 걸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질시대 동안에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반복되었으며 그럼 원래 지구는 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를 반복했구나. 그런데 말이야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라고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나가 지금 올라갔구나. 그럼 주 원인은 주로 뭐겠어요? 온실효과, 이산화탄소의 영향력이 크겠구나.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신줄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여러분들 여기 혹시 중학교 자기 졸업 못하신 분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셨죠? 자기 중학교 졸업할 때 솔직히 되게 힘들었다. 학교에서 졸업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짜 부모님이 본인이 떼써갖고 간신히 졸업했다. 없죠? 그 정도면 다 알아요. 요 내용은.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한번 내용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도 별 얘기 없어요.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뭐 한반도도 어떻게 더워졌겠다 하시면 되겠죠? 이산화탄소량이 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255페이지 중간쯤에 아열대 기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랑 기후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지구가 있어요. 적도예요. 위도 0도예요. 그 다음에 30도씩 자를게요. 위도 30도. 이거 이따 또 그릴 거예요. 60도. 여긴 극 90도예요. 여기가 북극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적도 부근을요, 열대라 그래요. 열대기후라 그래요. 열대기후, 뜨거운 거죠. 그 다음에 60도 부근을 한대기후라 그래요. 요렇게. 열대하고 한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하나. 재밌을 줄 알고 해봤는데 재미없네요. 자, 열대하고 한대예요. 그쵸? 개그 코드 맞았지? 아니야. 좋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꼭 해봐. 알았죠? 가뜩이나 있는 친구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대 한대. 기발하지 않아요? 유머가 있으시네. 너 왜 사람 좋은 쪽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끌고 내려가? 자, 그러면은요, 여기를 열대기후, 한대기후라 그래요. 근데 아자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아자가 이게 진짜 있는 한문인지 없는 한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런데 저 아자가 아새끼 아자래거든요. 아새끼 아자라는 한문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좀 작다라는 뜻이에요. 아자가 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열대인데 요 열대 바로 위에가 아열대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열대 기후보다는 조금 덜 더운 거. 한대 기후보다 좀 밑에 있으면 좀 따뜻하겠죠? 여기를 아한대라 그래요. 아한대 기후예요, 여기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느냐? 요 아한대 기후에 속해요. 한대 기후까지는 아니고요. 아한대 기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아한대보다는 조금 더워진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아열대 기후의 영향이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잘 못 그려요. 자, 그냥 봐주세요. 여기 우리나라인데요. 심플하죠? 아니, 나한테 뭘 바래. 그쵸? 뭐 내가 이걸 이쁘게 이게 그리겠니? 설마 아닌? 자, 여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일본. 됐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아니잖아, 저기는. 저 멋있는 땅덩이에 내 땅이 없네, 내 땅이. 그쵸? 자, 그러면은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거 하려고 했지? 자, 우리는 아한대 기후예요. 아한대 기후인데 원래는 아한대 기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원래 제주도쯤 되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아열대 기후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주도에 딱 가면 뭐 야자수 같은 거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제주도 가면 바나나 나무 있으면 바나나 나무 같은 거 막 구경해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참고로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이었어요. 그거 하나에. 참고로 짜장면이 신기하게도 보통이 600원 하던 시절이에요. 짜장면 보통 한 그릇이 600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곱빼기가 800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먹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짜장면을 거의 안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좀 먹다가. 그리고 대학교 때인가?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학교 앞에서는 먹다가 강남에서 무슨 교육 받으러 갔다가 강남 그 한복판에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제일 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우와, 그 짜장면 그릇이 7,000원이야. 8,000원인가 7,000원이야. 이미 앉았는데 물 따랐는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다시 나갈까? 어떡하지? 물은 따라서 물은 마셨는데 급하다 그러고 그냥 나갈까? 그런데 아줌마가 눈치도 없이 뭐 줄까요? 그러고 오는데 어떻게 짜장면 주세요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진짜 거금 8,000원 썼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하나 사 먹을까. 자, 그 다음에요. 어쨌거나.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고 더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요 빨간색에 표시된 게 이제 무슨 기후로 바뀌는 거예요?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륙은 아직도 아한대 기후예요. 주로 어디를 영향을 많이 주죠?
해안가 근처에서 주로 아열대 기후가 북상하는 게 잘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해안가 기후 위주로 된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위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건 주로 어디에 영향이 크다? 해안가 위주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온실기체 얘기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제일 많은 건 누구라고요? 수증기예요. 2등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난리치냐면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변하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뭐 할만하네요. 자, 그럼 이제 256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머리털 좀 터져봅시다. 지금부터 까다롭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원래는 진짜 까다로웠어야 돼. 아까 지구 내부 외부 할 때 외부적 요인 나왔을 때 자전축 기울기, 세차 운동, 20률의 변화 이거 얘기하면서 머리털을 터트려 놨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그렇다는 소리 그건 아예 1시간 통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256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저랑. 자, 그림 그리는데 이 그림을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직접 그려보세요. 이거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빠르고요. 이거를 눈으로 쳐다보시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어렵거든, 눈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림이 대기 대순환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그 옆에 보시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많이 보던 그래프예요. X축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도라고 써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0도, 양쪽이 북이 90, 여기가 남이, 여기 남쪽, 여기 북쪽, 고緯도의 양쪽 끝이 극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지구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죠? 양극에서는 이렇게 되고 좀 높아지고 다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게 태양에서 주는 거, 요게 지구.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는 어때요? 남는 거죠? 에너지 과잉.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족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여기 남는 에너지를 극으로, 여기 남는 에너지를 양쪽 극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래서 에너지를 극으로 보내면서 생기는 게 대기 대순환, 대기 순환하고 해류의 순환이에요. 아, 참 글씨 못 쓴다. 저도 한글 잘 쓰고 싶은데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여러분들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막 지나가다 그러죠. 글씨 잘 쓴다, 부럽다, 막 그러죠.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참고로 이 글씨가 중학교 1, 2, 3학년 3년이라는 시간을 기울여서 제가 펜글씨를 써가면서 그나마 고친 글씨체예요. 과거에는 그럼 어땠다는 걸까요? 제 글씨를 못 알아봤어요. 저는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못 알아볼 거거든, 내가. 그래서 친구 거를 복사해서 썼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그 필기 잘하는 애들. 알죠? 색깔 막 펜해가지고 막 필기 잘하는 애들 하나씩 있어.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은 정작 본인은 안 봐. 그래갖고 그거 나 잠깐 빌려줘도 돼? 그러면 얘는 그냥 가지래. 자기 이제 필요 없대. 아니야, 갖지는 뭐하고 내가 복사해서 내일 갖다 줄게. 그럼 괜찮대, 가지래. 찾지도 않아. 그래갖고 그거 복사해서 시험 보고 전 잘 보고 걘 못 보고. 그쵸? 그런 애도 있어. 남녀 공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자애들, 여학생들 필기 진짜 잘하잖아요. 저는 남자 중학교 나와가지고 65명이 다 남자예요. 한 반에 65명인데 65명씩 한 학년이 18반이 있어요. 끝내주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복도 나와보잖아요. 우와, 그 남자애들 다 나와있어, 복도에. 우와. 근데 머리도 짧지 않았어. 옛날에 짧게 잘랐잖아요. 머리도 짧은 애들이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다 뛰어들어다녀요.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뛰어다니고, 운동장에 가면 다들 뛰어다니고요.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체육복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 우리 때는 체육복 안 입으면 혼냈거든요. 체육복 안 입었다고 벌로요. 속옷만 입고 체육하래요. 그럼 우린 창피해서 못할 것 같죠? 속옷 입고 잘 뛰어다녀요. 여러분들 속옷만 입고 축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축구하다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까져요. 그래서 좋다고 뛰어다녀요. 그렇죠?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체육복을 안 갖고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친구 걸 빌리면 되죠.
한번 빌려봤는데 도저히 못 믿겠어요. 너무 더러워. 와,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언제 빨았냐? 그랬더니 3월 달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집에 가져간 본 적이 없대요, 그거를. 그 나보고 그걸 왜 가져가냐? 그리고 빨아야지. 그랬더니 너는 빨려고 가져갔다가 안 갖고 왔지 않냐 이거지. 머리가 좋아요. 안 빨면 되더라고요. 진짜 썩은 내 나요, 그래서. 더러워. 자, 그러면요. 대기 순환하고 해류의 순환이 생기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지구예요. 지구를 옆면을 딱 단면을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지구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럼 위에가 뭐가 되는 거죠? 위에가 북극이고 아래가 남극이에요. 자, 그럼 얘를요. 딱 적도, 한가운데가 적도죠. 적도를 기점으로 30도씩 자를게요. 아까처럼. 여기 0도, 적도예요. 자, 30도, 60도, 그리고 90도. 자, 위도 30도, 60도, 90도죠. 자, 남반구는 좀 이따 그릴게요. 북반구만 그릴게요, 먼저. 왜? 우리는 어디 사니까? 북반구에 사니까. 아니, 남반구에 뭐 하던지 말던지 나중에 따지자고, 그치? 아니, 뭐 옆집에서 청소를 하던지 말던지 내 방만 깨끗하면 됐지, 뭐. 그쵸? 이런 게 좀 강하신 분들은 침대 위에만 치우더라고요. 대단해요. 이야, 침대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이불을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휙 한번 하고 다시 또 놓고 자요. 이것도 멘탈 갑인데 얘보다 더 멘탈 진짜 끝내주는 애는 이것도 싫어. 자기 누울 자리만 나오는데 더러워. 진짜 못 살겠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는 그래서 남자들만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 친구래요. 더러워. 그쵸? 보통 여학생들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남자들. 자, 오늘 옷 입었어. 자, 이거 내일 안 입을 거야.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 그치? 세탁기에다 퓨? 그치? 우리 빨죠, 보통은 옷을. 자, 여자분들 오늘 입었어요. 자, 근데 이 옷. 자, 어때? 다시 어떻게 돼? 장롱에 들어가죠. 옷장에 집어넣어요, 보통은. 왜? 내일 똑같은 옷. 아직 빨지는 안 됐어, 옷이. 빨대는 안 됐는데 내일 똑같은 옷 입고 나가면은 왜 똑같은 거 입고 왔냐는 소리 듣죠? 그래서 보통은 옷장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옷장에 그냥 넣으면 헷갈리잖아. 새 거랑 입었던 거랑. 그래서 대충 이렇게 던져 넣더라고요. 개서 넣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니들 이렇게 옷장 열면 옷이 쑥 떨어지잖아. 경험해 봤죠? 아니면 이렇게 서랍 밀어넣는데 이렇게 안 다치잖아. 이렇게 틱 하고 걸리잖아. 옷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에이, 왜 이래? 다들 경험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화이팅! 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북반구에서요. 자, 그럼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자, 요것만이라도 제대로 할게요, 오늘. 햇빛이 들어오면 적도 지방은 가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공기가 가열이 되면 위로 올라가요.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적도 쪽에는요, 공기가 상승해요. 이런 식으로. 양극에는요, 너무 춥죠? 그럼 지표면이 너무 차가우니까 공기가 수축해서 하강해요. 침강해요. 여기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올라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퍼져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온 공기는 어떻게 돼요? 역시 양쪽으로 퍼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추워졌죠.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바람 방향이. 자, 그림을 직접 그려보세요.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래야지. 자,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이 하나 생겨요. 자, 여기는 어떻죠?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상승해요.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해요. 그럼 상승했던 공기가 다시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하나 일어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얘는 태양빛에 의해서 가열돼서, 얘는 추워서 공기가 침강해서.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두 개의 순환이 생겨요. 이 두 개의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 그래요. 헤들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얘는 안타깝게도 이름이 없고요. 그냥 극에 있는 순환이다. 그래서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이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사람 많으면 나 내리고 싶지 않았는데 확 밀려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지하철 타고 부천을 가는데 그 있어 좀 가다 보면 사람 진짜 많이 타고 진짜 많이 내리는 데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이제 외갓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난 분명히 내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내리니까 초 6자리가 뭐 힘이 있어? 이거 조금씩 밀려나가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아씨 저거 다시 타야 되는데 그랬는데 걱정 안 해도 돼. 또 사람이 타면서 또 밀려 들어가요. 어차피. 이건 밀려 들어가 있어. 응? 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원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애 잊어먹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애랑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애는 나간 거야. 그럼 엄마랑 이제 빠이빠이 한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발생하는 동네인데 저는 똑똑하니까 혼자 그렇게 돼도 다음 열차 타고 가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얘가 그래요. 얘는 이렇게 순환이 생기고요. 여기선 이렇게 순환이 있었죠. 그럼 이 순환 두 개의 순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돌아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가 돌죠. 요거는 중간에서 간접적으로 돈다. 그래서 저걸 간접순환이라고 그래요. 저거는 페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줬다. 그래서 저거를 페렐순환이라고 그래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순환이 하나 생겼죠. 세 개가. 물론 직접순환이냐 간접순환이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연아. 너는 천상계에 사니 지상계에 사니? 넌 지상계에 사는 거지? 그쵸? 여러분들처럼 지상계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땅에 영향을 받겠죠. 바람이 분다. 여러분들 지금 지표면에 바람이 부는 게 중요해요? 저 하늘 위에 바람이 부는 게 중요해요?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 중요하겠죠. 물론 저처럼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위에 공기도 신경을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밑에 공기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제발 부탁인데 이 하늘 공기 바람 좀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왜 자꾸 여기 신경 써? 니네 못 가 거기. 니네 거기 아니야. 여기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존재야 니네는 여기. 그쵸? 땅바닥에 바람만 신경 씁니다. 자, 여기 요 바람 보세요. 요거 어때요? 위도 30도에서 0도로 불어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는 바람이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불어 내려와요. 바람이. 지상계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상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급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죠?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는 어떻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지구는 뭐 하죠? 자전이라는 거래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즉 대포를 쏘잖아요. 뻥 하고 대포를 쏘면은 쭉 가서 요 앞에 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효과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땐 뻥 쏘면은 오른쪽으로 점점점 휘어요. 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편향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여기 왼손잡이 있나요 혹시? 아 있구나. 미안해요. 지금부터 왼손잡이 비하 발언 좀 할게요. 북반구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왜?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미안해. 자, 왼손잡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돼.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많다. 뭐 그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수연아 말하고 보니까 미안해.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항상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뭐든지. 그러면은 바람도 내려오면 이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서 가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 오른쪽이고 바람이 이런 식으로 휘어서 가요. 얘도 왼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바람부터 해갖고 무역풍, 편서풍, 위에를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얘는 왜 무역풍이냐고요? 우리 왜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은 그 돛 달고 가는 큰 배 있죠. 그걸 범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범선들이 요 바람을 타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무역풍이 뭐야? 라고 그랬더니 뭐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사귀지 마세요. 무식한 거니까. 아셨죠? 됐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바람 방향만 지우고 바람 방향 다시 그려줄게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요렇게 불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바람이 불면은요
후하고 바람이 불면은 그 밑에 있는 바닷물도 밀려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문제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바닷물은 이 밑에 있는 바닷물도 이 방향으로 밀려가면 좋겠는데 역시 지구는 자전하죠. 그래서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밑에 있는 바닷물은 옆으로 휘어서 가요. 오른쪽으로 휘어서 바닷물이 밀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밀려가면 이 방향으로 해류가 밀려가요. 오른쪽으로 밀려가면 이 방향으로 해류가 밀려가고요. 오른쪽으로 밀려가면 이 방향으로 해류가 밀려가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육지가 있잖아요. 아시아 대륙, 미 대륙이 있으면은 요게 위로 올라가고 부딪혀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면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 한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류의 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거기 보시면 대기순환 얘기 나오죠? 대기순환은 왜 생긴다고요? 말 그대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기 순환 때문에 모두 생긴다. 해류의 순환도 생긴다는 거.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 좀 기억해 주세요. 거기 위도, 거기 보시면은 위도 0도에서 60도 부근에 보면은 거기 해류가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해류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해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이름 중에서요. 거기 표시해 볼래요? 북적도 해류, 크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건 좀 외우세요. 요거 잘 나와요. 요 해류의 순환, 거기 보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해류가 하나 있죠? 태평양에서. 그거는 잘 물어보니까 그냥 잘 좀 외워주세요. 상식처럼. 알았죠? 그냥 요거는 상식이에요. 거기 보시면 북적도, 크루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요거는 좀 외워두시고요. 참고로 크루시오 해류는 어때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난류예요, 난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떻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죠? 요거 한류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욕먹을 것 같다. 내가 가면 한류,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신경질 낼 것 같다. 그럼요. 저는 할 얘기는 다 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속 터져서 못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저보다 저희 집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 더 잘해요.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 안 한다면 할 거 다 해,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쟤 말 별로 안 하는 것처럼 하더니 쥐할 말은 다 하더라. 야,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순환하고 해수의 표충순환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쌤, 남반구는 얘기한 적 없잖아요. 남반구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마마무의 노래 중에 하나가 뭐 있죠? 그렇지. 그 데칼코만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거 알아, 나도. 재작년 겨울에 예안이랑 제주도 갔었거든요. 우리 예안이는 그때 마마무에 꽂혔어요. 데칼코마니 노래만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때 이거 박수 칠 때 3번 맞춰서 박수 못 치면 혼났어요. 운전하다가 말고 이러고 가고. 또 박자 놓치면 또 혼나요, 또. 하루 종일 데칼코마니만 들었더니 근데 노래만 들었더니 뮤직비디오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뭐야?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만 알지 뭐. 자, 그래서 얘를 접어요. 접으면 그거 그대로 여기다 카피하면 돼요. 그러면 남반구 해류, 남반구의 대기순환 모델이 나와요. 간단하죠? 그래서 남반구로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류는 근데 돌아가는 모습이 좀 위하고 아래가 조금은 다르죠? 그거는 이 육지가 분포가 좀 달라서 그래요. 육지 분포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수연이가 자기 쉬는 시간 됐는데 왜 안 쉬냐? 시계를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랑 뭐 할 거냐면은 여기 관련돼서 아까 얘기 안 했던 거 있었죠?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변화 얘기했던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대기대순환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뭘 해야 되냐? 다음 페이지 펴보실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엘니뇨, 라니냐. 여러분들 엘니뇨, 라니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엘니뇨, 라니냐, 알았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요즘 밀고 있는 개그인데.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좀 해야 돼요. 딱 냄새가 나죠? 엘니뇨, 라니냐. 약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약간 스페인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했냐? 그러면, 아니, 뭐였어?
셀로리타 뭐 그러면서 거기 그 동네 그 동네야. 그래서 브라질, 그다음에 칠레, 페루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쪽 동네에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 하려다 보니까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랑 엘니뇨, 라니냐까지 하게 되면 알았냐가 되겠죠. 맞아, 안 좋아하면 나 수업 계속 할 거야. 자, 그러면 그래, 되게 좋아한다. 자,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갈 거니까 요거는 내용 숙지만 해주시고요. 문제는 다음에 풀게요. 자, 그 다음에 촬영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